자, 조금 전에 전해진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정확히 말하면 수원지검은 모레, 그러니까 8월 30일 수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건으로 수원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지요.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바빠요. 당무 이런 업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30일에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모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의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국면 전환용 수사, 이재명 주기 소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칼날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포갑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할 것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본회의가 없는 주간이라고? 9월 중에? 그럼 언제야? 이렇습니다.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이제 개회를 하고 5, 6, 7, 8, 9월 5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매일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 주간에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9월 21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나가겠다라고 했으니 21일 저 주도 안 돼, 노. 25일 역시 월요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으니 9월 마지막 주도 노. 그러면 비는 주는 딱 한 주가 남아요. 9월 11일 주.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저 중에 하루를 골라서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장해찬 최고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렇게 날짜를 콕 집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피의자라 하더라도요. 본인 일정 때문에 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건 가능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영장 빨리 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9월 거의 말 셋째 주 이후로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영장을 빨리 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소환 조사도 하지 말고 네? 부실한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수사기관도 좀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그러면 쌍방울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마친 이후에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영장 치면 조사도 안 하고 왜 영장 치냐고 또 반박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를 빨리 하라고 하면서 소환 조사는 늦게 나가겠다고 하면 예. 9월 셋째 주에 조사받게 되면 영장은 9월 마지막 주 내지는 10월로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조사 시기 조율하는 건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영장 청구 시기를 가지고 검찰을 비난하거나 이게 검찰의 정치적 공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사는 민주당에서 조금 삼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한 가지 좀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월 11일 주, 저 주 중에 하루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원했던 날은 당초 모레 아니겠습니까? 8월 30일 수요일.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정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당무가 바쁜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내일 28, 29는 정기국회 워크숍이 있고요. 수요일 30일은 현장 최고위가 목포에서 열립니다. 31일 날 목요일 날은 원래 오늘이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인데 그래서 31일 날 기자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30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정치 현안들도 많고 당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민주당이 스스로 밝힌 이번 주 주간 이재명 대표의 일정은 이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원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대표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겠지요. 그리고 검찰이 원래 원했던 30일 수요일에는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따라서 30일 날은 검찰이 원하는 전날인데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날에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갖겠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하시면 됩니다. 허허.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진짜 이재명 리스크를 민주당에 너무 다 덤탱이 씌우지 말고 부과하지 말아라. 지금 본인의 검찰 소환의 핑계로 내가 당대표 업무를 소화하는데 바빠서 못 나간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을 볼모 삼아서 방탄국회, 방탄정치한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가겠다고 하셨으면 잘 준비하셔서 검찰하고 해서 조속히 본인의 리스크를 가부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때 못 나가고 저때 못 나가고 본회의가 21일, 25일이긴 한데 대정부 질문이 있는 주간도 실은 본회의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본회의는 이제 150명의 이제 성원이 돼야 회의를 여는 건데 예. 대정부 질문은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시작은 합니다. 따라서 그 주도 있고 정말 민주당의 당무를 수행하느라고 내가 검찰 출두를 할 수 없다라는 핑계는 정확하게 무슨 소용이냐면 내가 민주당 당대표를 방탄으로 삼고 있다라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 소환에 응하기로 한 거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검찰 소환하셔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심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당초 원래 검찰이 원했던 날짜는 모레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안 돼요, 안 돼, 모레. 전남 목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현장 최고위를 목포에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 못 나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조상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검찰 소환 통보한 것이 우선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목포 현장 최고위가 우선입니까? 우리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스케줄을 보고 저게 왜 변동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31일 날 기자회견을 30일에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목포를 30일이 아니라 31일 날 가도 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스케줄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네. 자, 설사 스케줄 조정이 안 된다고 쳤을 때 그럼 30일에 검찰에서 이전부터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그러니까 원전 사태를 가지고 최고위를 또 목포에서 잡아가지고 예? 또 30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검찰 통보 전 사유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 통보 이후 사유를 만들어서 못 나간다? 어허. 그거를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형사 사건을 해서 스케줄 조율은 하는데요. 이 정도로 배려를 받는다는 건 특권입니다. 특권. 어허. 누가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저렇게까지 특권을 누립니까?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스케줄 조정을 30일이든 31일이든 모아가지고 검찰 조사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요, 검찰이 나오라는 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무슨 이게
체포영장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계속해서 조율하는 여러 과정 차례? 자체에서도 조율도 아예 안 됐을 때인 거고요. 사실 그렇게 굳이 따지기 시작을 하면 30일이라는 날짜를 콕 집어서 소환 통보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애초에 예. 소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는 범죄자는 아니에요. 검찰이 봤을 때 의심이 간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들 나왔지만 그냥 처음부터 이쯤 어떻겠습니다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막연하게 뭐 언제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지 30일이라고 통보했다는 의미 자체가 저는 좀 용어 자체가 좀 잘못 쓰였다라고 보이고 예. 말씀들 하신 것처럼 뭐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된다라고도 하고요.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조사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뭐 일상적인 일인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고 예. 아까 뭐 빨리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느리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빨리 나오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회기가 아닐 때 예. 그러니까 임시국회 중에 회기를 쪼개서 없애서라도 나오겠다라고 서둘렀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또 수사받는 이유가 대북송금 사건이잖아요. 쌍방울, 예. 그러니까 이른바 대북송금이라는 걸 대신해줬다라는 건데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게 제3자 뇌물입니다. 예. 제3자 뇌물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영장을 못 하는데 그 시기에 영장 청구를 하라 그랬다. 이것도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장채고? 제가 재밌는 이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재밌는 사연이라면 작년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상임위에 국방위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국방위 출석률이 41.1%로 예? 전체 국방위원 중에 꼴등이었다고 합니다. 상임위 국방위 평균 출석률은 91.9%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예. 90% 정도 출석을 하는데 국회 상임위 회의에 예. 이재명 대표는 40%밖에 출석을 안 해서 꼴찌였어요. 예. 이렇게 회의도 출석 잘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국회 본회의를 핑계로 삼는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냥 그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검찰에서도 뭐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9월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습니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 대해서 검찰 입장도 전해질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